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인도에서 또다시 한국산 무기가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도입이 논의되던 한국산 K9 바지라, 버지라, 자주포가 불과 한 달 만에 예산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추가 배치가 결정된 것이다. 특히 라다크, 네데이 등 험준한 고산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최근 영하 35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을 놀라게 했다. K9 자주포는 인도군이 운용하는 수천 문의 견인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인도군은 자주포 운용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별표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CCS, 별표는 K9 자주포 도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예산 승인에서 수-5위, 수-30 전투기와 함께 유일하게 K9 자주포 도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인도 방산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근 인도군이 진행한 K9 바지라 실전 훈련은 해발 4,400m 고도의 혹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진행된 야간 전투 훈련은 기온이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서 실시되었으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K9 바지라는 완벽한 기동력과 사격 정확도를 입증하며 기존 견인포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야간 작전 중 눈과 얼음이 가득한 고산지대를 원활하게 기동하며 정밀 사격을 성공시켰고 인도군 관계자들은 기존에 운용하던 견인포가 K9 바지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산 자주포 30문 전멸, K9의 압도적 전투력. 인도군이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산 자주포와의 모의 교전도 진행되었다. 해발 4,400m 고산지대에서 진행된 훈련 중 K9 바지라는 단 5분 만에 중국산 자주포 30문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이 인도 국경 지역에 배치한 차륜형 자주포들은 K9의 빠른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격파되었다. 중국군이 자랑하는 필제트-05 자주포는 혹한의 고산지대에서 엔진 출력 저하와 포신 냉각 문제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K9 바지라는 자동 장전 장치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완벽한 성능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K9 바지라는 실전 배치 이후 중국군과의 국경 충돌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번 훈련 이후 인도군은 K9 바지라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논의된 K9 추가 백문 도입안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계약이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인해 K9 바지라는 인도 전역의 국경 지역 및 분쟁 지역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특히 라다크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도군 관계자는 K9 바지라는 혹한과 고산지대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주포이며 향후 더 많은 추가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산 자주포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엔진 출력 저하와 전자 장비 오작동 문제를 겪었지만 K9 바지라는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K9 바지라는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 54km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군의 필제트-05 자주포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사거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신속한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 중국산 자주포는 대부분 수동 장전 방식을 사용하며 혹한에서 포탄 장전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이번 인도군 훈련 결과가 발표된 이후 K9 바지라의 위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산 K9 자주포가 인도군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군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인도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국경 지역에서 중국군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인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한인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9 바지라는 이번 실전 훈련을 통해 혹한의 고산지대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하며 인도 방산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중국과의 국경 충돌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K9 바지라는 인도의 최전방 포병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향후 더 많은 추가 도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번 K9 바지라의 활약으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이 KF-21 개발의 의미와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한국의 방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KF-21 개발은 대한민국의 군사기술과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KF-21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글에서는 KF-21의 기술적 특징, 수출 가능성, 방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의미 등을 분석하여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본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항공기이다.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국제 방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KF-16을 비롯한 기존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항공기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저피탑 능력과 최신 전자전 장비를 갖춘 점이 돋보인다. 세계 각국이 기존 항공기의 성능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기종 구매를 고려하는 가운데 KF-21의 양산체계 구축은 국제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KF-21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기체다. 뛰어난 가성비와 최신 항공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국가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KF-21은 F-22와 유사한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최신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어 4.5세대 전투기로서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한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일부 적용했음에도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개량을 통해 무장 내부 탑재 등 추가적인 스텔스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KF-21은 기존 5세대 전투기 F-35 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 틈새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가 어려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국가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F-50을 도입한 국가들도 KF-21 구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KF-21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엔진은 핵심적인 요소였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이 사용되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을 추진하며 부품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KF-21은 2026년 초도 양산을 목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시험 항공기 6대를 제작하며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쌍발 엔진을 채택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미래 업그레이드 및 무장 확장성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향후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될 경우 KF-21의 완전한 독립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방산 시장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투기의 개발과 운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부품 공급 및 유지 보수 역시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F-50과 같은 항공기는 구매 후 30년간 국내 방산업체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군수 지원 체계와 방산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KF-21 역시 장기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방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군사 외교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KF-21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라이그넥스원 등의 기업들은 F-50,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F-50을 구매한 국가들은 KF-21을 자연스럽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KF-21 개발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과 스텔스 성능 강화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KF-21의 양산과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